그의 이름은 한국 아이돌 역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K-팝의 황금기를 연 그룹 동방신기, 그리고 그 중심에서 언제나 무대를 지휘하던 카리스마 리더 윤호. 그는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완벽한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으며 열정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들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팬덤을 이끌었던 그룹의 내분과 해체, 수많은 논란과 비판, 그리고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야 했던 한 남자의 고독. 윤호, 동방신기의 리더로서, 아이돌 신화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인간 정윤호로서 그의 삶은 찬란한 빛과 쓰라린 상처가 교차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카리스마 리더 윤호가 걸어온 길, 동방신기의 영광과 그림자 속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윤호 본명 정윤호는 1986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활발하고 리더십이 강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늘 중심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윤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학업과 생활 사이에서 늘 부담을 안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특유의 끈기와 열정으로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춤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고 교내 대화에 참가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H.O.T, 잭스키스 같은 1세대 아이돌을 보며 무대의 꿈을 키운 그는 언젠가 나도 저 무대에 서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을 향한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디션을 준비했으며 수많은 탈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동시에 연습생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춤 연습을 하다가 발에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깁스를 한 채로 안무 연습을 이어간 일화는 그의 끈질긴 성격을 보여줍니다. SM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합격한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연습생으로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혹독한 보컬 훈련과 댄스 레슨, 체력 단련이 이어졌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자신을 몰아붙였고 그 열정은 결국 그를 동방신기의 리더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가난과 좌절,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그것은 훗날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강렬한 카리스마와 흔들림 없는 열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2003년, 드디어 윤호는 동방신기의 리더로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멤버 영웅재중, 최강창민, 미키유천, 시아금수와 함께 5인조 보이그룹 TVXQ, 동방신기로 데뷔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가요계는 이미 H.O.T, 잭스키스, 신화 같은 1세대 아이돌이 휩쓸고 떠난 뒤 공백기를 맞고 있었는데 동방신기의 등장은 아이돌 2세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데뷔곡 허그는 풋풋한 감성과 안정적인 보컬로 주목을 받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곧 다가왔습니다. 강렬한 댄스곡 라이징 선, 오, 정반합 같은 곡들이 데이트를 기록하며 동방신기는 단숨에 아시아 최정상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대 중앙을 장악하며 팀을 이끌던 윤호의 카리스마는 열정 리더라는 별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윤호는 단순히 춤과 무대의 장악력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중심에서 멤버들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맡았고 무대 뒤에서도 책임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과 팬미팅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는 아이돌의 교과서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동방신기는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활동을 시작하며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는 최초의 한국 보이그룹이 되었습니다. 퍼플라인 미로틱은 일본과 아시아 전역을 휘둁끄며 TVXQ는 아시아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도쿄돔, 나고야돔 같은 대규모 콘서트를 매진시킨 것은 당시 한국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호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아이돌의 표준이라고 불렸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안무, 절제된 카리스마, 열정 넘치는 리더십. 그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외모와 인기에 그치지 않고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직업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점에 선 동방신기는 곧 내분과 갈등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멤버 재중, 유천, 준수가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며 팀은 사실상 분열되었습니다. 아시아 최정상 그룹의 리더였던 윤호는 한순간에 팀의 절반을 잃고 무너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영광의 정점, 그러나 곧 그림자가 드리우던 순간 윤호는 아이돌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뜨겁게 빛났지만 동시에 팀 붕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 서게 됩니다. 동방신기의 전성기는 너무도 찬란했지만 동시에 그 끝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2009년 멤버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룹은 사실상 붕괴의 길로 절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이돌 그룹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한국 가요계를 뒤흔든 최대의 법적 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윤호는 당시 그룹의 리더로서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팬덤은 순식간에 갈라졌고 언론은 매일같이 동방신기의 해체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최정상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 법정 공방으로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윤호와 창민은 남아 그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명이어야 완전하다는 팬들의 목소리와 이제는 끝났다는 냉정한 평가는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윤호 개인에게도 시련이 이어졌습니다. 2006년에는 안티편이 걷는 음료에 강력 접착제가 섞여 있어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는 곧바로 회복해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윤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그림자는 과로와 번아웃이었습니다. 리더로서 팀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도 자지 못한 채 연습과 활동을 이어갔고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완벽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소송 이후의 여론은 잔혹했습니다. 팬덤은 윤호와 창민이 회사를 선택했다며 비난하기도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끝까지 팀을 지켜준 리더라며 지지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극단적으로 갈라졌고 윤호는 사랑과 증오의 화살을 동시에 맞아야 했습니다. 2010년 결국 TBSQ는 2인 체제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는 이전처럼 5명의 강렬한 하모니가 아니었고 윤호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2배, 3배의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더 격렬하게 춤을 췄고 더 강렬하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리더로서 내가 모두를 떠안아야 한다는 끝없는 압박과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다운폴은 단순히 인기를 잃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정점에 서 있던 리더가 팀 붕괴와 배신 그리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대에서 빛났지만 그 빛은 동시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클라이맥스는 그가 모든 시련을 짊어진 채 다시 무대에 섰던 순간이었습니다. 2011년 동방신기는 2명으로 재편된 뒤 Keep Your Head Down을 발표했습니다. 왜라는 강렬한 도입부와 폭발적인 퍼포먼스는 그 자체로 선언문 같았습니다. 세상이 동방신기는 끝났다고 말하던 순간 윤호와 창민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무대 위에서 증명했습니다. 도쿄돔, 서울 고척돔, 방콕 스타디움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윤호는 더욱 치열하게 춤췄고 온몸이 부서질 듯 노래했습니다. 눈물 어린 환호와 함성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리더로서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때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5인 시절의 찬란한 추억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남아있었고 팬덤은 완전히 하나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열광적인 함성이 쏟아졌지만 무대 밖에서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비교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공백과 싸워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끊임없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도 모범적인 태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회적 이슈 속에서 그의 이름은 몇 차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실함과 열정으로 칭송받던 그는 동시에 완벽한 리더라는 이미지 때문에 작은 흔들림조차 비난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그가 누구보다 뜨겁게 무대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의 영광과 비교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팬들에게는 여전히 존경받는 리더였지만 대중에게는 시간이 흐르며 한때의 아이돌로 평가절하되기도 했습니다. 영광의 절정에서 가장 깊은 성초를 안아야 했던 아이러니, 그것이 곧 윤호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쓰러질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는 그가 걸어온 길과 동시에 영광과 비극이 공존하는 그의 인생을 압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K-팝 역사에서 가장 열정적인 리더로 기억됩니다. 그는 단순히 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가수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끝까지 동방신기를 지켜낸 인물이었습니다. 팀 해체의 위기, 안티팬 사건, 과도한 스케줄과 압박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성실함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후배 아이돌들이 무대에서의 자세와 프로 정신은 윤호 선배에게 배웠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아이돌의 표준이자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쌓아올린 성과는 훗날 방탄소년단, 세븐틴, 스트레이트키즈 같은 K-팝 그룹들이 세계 무대에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단순히 기록이나 성공에 머무르진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동료를 잃고 대중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무대라도 책임감을 다해 지켜냈고 결국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슈퍼스타 윤호가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시련 속에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 정윤호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이돌은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유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방신기의 카리스마 리더이자 열정의 아이콘으로 살아남은 윤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그의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와 스타들의 진짜 얼굴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K-스타 미스터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